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를 막기 위해 봉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줌으로써 일단은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세를 주려고 이런 약간의 립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연주 의장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확진자 수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고용과 경제 활동에 대한 하방 압력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게 넘어가면은 정말 땡큐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플레를 살짝 눌릴 수 있을 만한 용도로만 쓰일 수 있는 또 그런 용도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는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되게 심각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또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만큼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달래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최근 공개된 물가 지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발언을 했으며 한편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3분기 성장률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또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가 또 드린다고 하면 이번에 미국 추수감사절 시즌에 있었을 때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매장이나 그리고 대부분 미국 시민들이 엄청나게 기존 행사 규모만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 최근에 LA에서 방탄 콘서트가 진행이 됐죠. 거기에서 대략적으로 5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까지, 그리고 콘서트를 4배 이상 한다라고 했고, 마지막은 온라인 공연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제가 그 콘서트 부분에 따른 영상을 좀 보니까 꽉 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을 하긴 했지만 그만큼 경제 활동에 따른 그런 어떻게 보면 후행으로 나올 수 있는 지표는 생각보다 엄청 괜찮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시그널을 계속 잊혀줄 수 없게 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국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대에 맞은 문제 및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져왔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미국에서 금리를 못해도 6번이나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어요. 네,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이게 또 타이밍도 좀 그렇죠. 예,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또 오히려 또 잘못된 평가로 또 받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건 해당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는 96.19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에도 나타난 달러와 약세가 너무 과도하게 인식에 되돌림 장세가 시현되면서 상당히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83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진정이 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에 영향을 받아 전일 대비 하락을 했다는 것과 유가 추이는 1.72% 상승한 배럴당 69.87달러로 마감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미크론에 따른 영향에
원유 수요 감소의 예상치가 나와줌으로써 또 그 영향과, 그리고 오펙이 되게 좀 웃깁니다. 예. 오펙이 이것 봐라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애매한 스탠스를 또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증산을 일단은 보류할게.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유가를 방어가 되면서 반등이 나와 주었던 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오미크론에 따른 두물머리 애널리스트 분이 자료를 또 만들어 주셨던 게 있어서 그 내용 인용을 해서, 그리고 저의 매우 주관적인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미크론에 따른 충격으로 인해서 모든 시장 자체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뭐 천연가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있고, 여기에서도 야 너는 자꾸 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하지 않고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냐? 이거는 당연히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장 규모도 커졌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따른 주식과 나머지 자산 시장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도까지도 얽혀져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또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상회했던 주요국들의 이번 오미크론을 조금 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무엇이냐에 따른 그런 내용인데요. 국가별 상이한 코로나 접종률 추이를 좀 꼽았습니다. 그 애널리스트 분에 대한 의견이 그런 거였거든요. 아프리카 부분에 따른 접종률 추이가 생각보다 미접종률 추이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따른 일반화의 오류가 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만큼 빨리 확산세가 나왔던 이유는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집계를 할 때도 약간의 좀 오류가 있었다. 근데 반면에 만약에 이게 오미크론 자체가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만약에 시작을 했고 그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확산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좀 달라지겠죠. 상식선에서 접종자가 많이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게 뭐 그랬다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그분의 뭐 그런 주장에 따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따른 매우 공감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오미크론에 따라서 만약에 부정적으로 했었을 때 과연 우리는 또 통화적으로 돈을 많이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요구적 조건이 있냐라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해당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그만큼 부채 부분이 생각보다 이때 가장 치명적이었던 부분에 있었을 때 2차 세계대전 수준에 넘어서는 부분과, 그리고 또 나머지 국가별 추이를 보게 되면 뭐 재정 지원과 유동성 지원으로 인해서 재정 지출이 생각보다 컸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게 더 돈을 풀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좀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높게 나왔던 이유는 올림픽 때문에 그만큼 재정적 지출, 유동성 지원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도 뭐 어쩔 수 없었죠. 뭐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으니 그냥 올림픽은 생각보다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적자로 끝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그래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관광에 따른 수익 규모가 GDP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보니까 유동 지원을 좀 많이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국도 뭐 최근에 뭐 재난지원금이나 뭐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많이 썼다. 그래서 평균 대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 부분이 이 정도인데 과연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NFT 최대 보유국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쪽이 강세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쪽의 통화 부분에 따른 문제점이 꽤 많고, 그만큼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관광 산업에 따른 비율 쪽으로도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외화 자금이 줄어들고 있고 국가에서 쓸 수 있을 만한 자금력도 이제 바닥이 났고 하다 보니까 어거지로 문을 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위드 코로나 형태에서 받아주기 위한 것보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니와,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추이가
유턴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왜냐면 거의 어떻게 보면 다시 재개방을 하면서 거의 10,000명 이상 나와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확진자 수 자체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와줌으로써 상당히 심각하다. 근데 이것도 저번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왜 그러냐면 왜 이 베트남 쪽도 왜 문을 열었냐. 여기에서 완벽하게 봉쇄를 해버리다 보니까 인구 이동도 못하게끔 다 봉쇄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외 사업장이 당연히 연쇄 부도가 나고 여기에 투자를 했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재미를 못 보니 돈을 빼버리겠죠, 자금을.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달에 거의 1만 개씩에 따른 그런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곧바로 존버 못하고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1년만 버티다가 그 뒤에 열었어요. 그래서 그런 뒷배경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중국이 있죠. 왜냐면 중국은 아시안 게임도 있고 동계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돈을 더 풀 수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따른 압력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요구 조건에 좀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전체 돈놀이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요동을 치니까 전체 규모를 보았을 때 모든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이 과연 그만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갈 것이냐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자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내용과 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대부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인데 결과값으로 한번 보게 되면 대부분 추정치는 여기입니다. 미국의 목표치는 여기에 일단 머물러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대부분 전문가가 뭐 1.5에서 1.75 정도, 그리고 정말 심하게 나오면 2%대까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도 2%대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계대출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2%대까지 올리면 못 버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1.75 정도가 좀 더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쪽에 좀 힘을 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의 이 제로 금리에 가까워 있는 형태가 이렇게 띄우면 그래서 최근에 기사들도 뭐 부동산 뭐 영끌족 다 죽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자극적으로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참고로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의 신용 대비가 평균 23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알고만 계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이쪽도 상당히 힘이 없겠죠. 그럼 코인은 뭐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통화에 따른 흐름 부분에 따라서 그만큼 긴축의 속도가 빠를 거냐 조금 더 느릴 거냐 이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결과값은 어차피 여기까지 도래를 할 거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오미크론에 따라서 약간의 변칙적인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최종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그러합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재정으로 쓸 수 있을 만한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는 오미크론에 따른 측면은 웬만한 형태에서 나왔을 때 기존에 있었던 이런 뭐 베타, 알파, 델타까지 거쳤을 때 기존의 시장이 그렇게 공포감을 줄 수가 있을까라는 형태가 좀 물음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기술주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머지 뭐 소매 쪽이나 이런 쪽이 그렇게 많이 올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막 올라가려고 그렇게 강만 자리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자산의 충격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많이 준다라고 해도 어차피
기존에 있었던 mRNA 백신 부분을 약간의 연기체를 변화만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 추이도 오히려 빠르니까 그것으로 채택을 하고 임시적으로 통과를 또 시켜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냥 저의 아주 주관적이고 아주 개인적으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렇게 뭐 생각적으로 크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렇게 변이가 되면서도 느껴졌던 추이는 어차피 생각보다 치사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 백데이터를 좀 더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영상에서는 담겨지진 않았지만 그만큼 치사율 추이는 좀 떨어지고 전파력만 높아지기 때문에 일종 뭐 그렇게 뭐 죽지 않으면 그렇게 뭐 걱정할 정도는 저는 아니다. 물론 제가 감염내과 출신에 따른 그런 뭐 의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의 부분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타격은 일시적으로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충격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공포는 갔되 바로 추격 매수할 만한 그 정도는 아니고 일단은 또 기다려 보면서 대응을 또 해보자. 대응의 영역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구단 측의 암호화폐 계약들 조사 중이다. 왜 그러냐면 NFT가 워낙 이제 이런 프리미어 리그 쪽에 스폰을 받아가지고 막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까봐 단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당은행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코인 국제 송금 기술을 검증을 마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방탄도 잘 나가고 K-팝도 요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해외 친구들이나 이런 쪽하고 연락을 해보면 계속 한국 들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송금 시장에 따른 측면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홍당기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가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면무 없이 과세를 미루면 반발이 없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보면 이렇게 보면 자기가 양보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페이크를 던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고 1년 유예는 당연한 거고 주식 금융투자 소득 부분하고 똑같이 맞춰달라고 했는데 그건 쏙 빼놨죠. 그러니까 되게 정치인들이 장난 겁나 많이 쳐요.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1년 유예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투자 시장 자체에서 따른 절세 혜택을 좀 많이 달라는 건데 뭐 아무튼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사히가 NFT 사업을 본격 진출하겠다는 것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7,000개를 추가 매입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시장의 방어 라인선으로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 그레이드가 스펙을 통해 상장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DMG 비트메인 시장 채굴기가 1800대 추가 구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제페토 사업 확대 속도를 내서 하이브나 소뱅으로 2,000원 투자 유치가 또 돼서 그만큼 NFT 시장이 생각보다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과 이 의미는 이제 메타버스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뱅도 야 지금 메타 쪽 한번 어느 쪽으로 두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했었을 때 저쪽으로 좀 눈길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신탁회사 캘리 스트레직 ETF가 ETF 선물 이더의 선물 ETF 승인을 신청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DCG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이제 약간 잊혀질 때쯤에 이런 이야기 좀 해드려야 되겠죠. 보게 되면 뭐 리저브도 있고요. 뭐 그리고 마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처음 보는 건데 일단 그러하고, 그리고 헤데라 부분하고, 그리고 디센트랜드와 그리고 시빅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레이브 부분이 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도 어떤 분은 어, 뭐 나는 이 정도 수익성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갔었을 때도 믿음의 영역으로 같이 이제 포트를 맞춰놨더니 이렇게 좀 보상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그랬을 때 믿음의 영역으로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들고 있었던 애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짰었을 때 그래도 나보다 더 많이 잃을 수가 있으니 이 포트 한번 따라가 보자 라는 이런 전략도 나쁘진 않겠죠. 그러니까 전략은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그거는 당연히 재량이겠죠. 그만큼 값어치 있게끔 고생을 해야 돌아오는 보상도 크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또 모더나 CEO의 한마디에 미국 지수 선물이 급락했고 많은 요동을 또 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왜 그랬냐? 지금의 백신 가지고는 좀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와주기도 했었고, 한국의 지수도 별로 좋지 못했던 이유도 나와주기도 했었죠. 코스피도 보게 되면 마이너스 2% 이상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울산의 오미크론 발생국에서 입국했는데 변이 감염 여부와 그리고 또 뭐 저기 남아공에서 이제 또 들어왔던 분이 있는데 부부가 있는데 아마 아직은 왜 남아공 쪽에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돈은 소문으로는 소문입니다. 네, 선교사 활동을 해서 뭐 그렇게 해서 많이 요새 입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염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댓글 몇 개 좀 보니까 비아냥으로 아마 댓글을 남기신 것 같은데 보니까는 뭐 오미크론 뭐 수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오미크론에 따른 이런 변수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주입니다. 2주 동안 백신 회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서 결과값을 내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12월 12일에서 15일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 또 FMC 회의도 같이 또 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또 뭐 FMC 쪽에서 뭐 내용이 뭐 나오기도 하겠죠. 뭐 이렇게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잭도시에서 트위터 사임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CTO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재미난 점은 CTO 이 사람이 부임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스퀘어의 주식이 더 올라갔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그 CTO라는 분은 이제 기술 책임자이다 보니까 나는 잭도시가 생각했던 이 코인 시장이나 메타버스 이런 쪽에 있다가 거의 이제 올인하겠다라는 측면으로 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좀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또 시간이 뭐 별거 말 한 것도 없는데 시간 엄청 빨리 갑니다. 아무튼 지금 코스피 시장 자체도 박살이 났기 때문에 개미들은 지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코인 쪽으로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잘 버텨주어야지 괜찮을 것 같기도 하는데 아직도 그냥 약간 눈치 보기 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대응의 영역일 것 같고요. 연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 당시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정말 어렵다, 힘들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응하기도 힘들고 이걸 분석하기에도 힘들고 해석하기에도 힘들고 정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내가 조각을 맞히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힘들면 알아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선에서만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커뮤니티에서도 글 올라왔던 게 있는데 사람이 다 그 고난의 역경을 만들 수 있는 그 시즌이 딱 오잖아요. 시즌과 비시즌이 오는데 가장 힘든 시즌이 딱 오는 분이
또 글을 쓰셨나 봅니다. 뭐 제 나이는 뭐 32살인데 거기에서 뭐 아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돈의 여력이 좀 부족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때 덜컥 아이가 또 생겨서 상당히 고민이 많다고. 그러면서 뭐 수면 시간도 1시간밖에 못 자면서 투잡 쓰리잡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선택과 집중을 좀 하면서 자기 건강을 또 챙기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투자는 또 투자대로 또 신경을 또 쓰시겠죠. 이분 커뮤니티, 코인 커뮤니티에다가 또 글 쓰신 거 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금의 캐시를 채굴을 할 수 있을 만한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원화채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원화채굴 좀 더 집중을 하시고 그 뒤에 어느 정도 이 투자 부분은 좀 더 안정성으로 굴려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쓸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마음의 병.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뒷부분에 제일 마지막 글에는 또 마음의 병하고 뭐 기타 질병까지도 또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안타깝지만 본인이 그만큼 어, 어떻게 보면 한 부부의 가장이 되거나 또 한 부부의 또 남편이나 아내가 됐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요. 결혼을 하기 전에 뭐 하기 전 또는 또 아직 이제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대방을 또 골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뭐 외적인 부분도 있고 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되어야지 이 사람하고 오랫동안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되도록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좋은데 생활하다 보면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이혼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제 머릿속에 잠깐 스쳐 지나가서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매번 돈 버는 부분, 뭐 기간적으로 보았을 때 코스피도 뭐 8개월 연속 상승을 또 보여주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도 거의 비슷한 만큼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대응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대응의 영역을 잘 하셔서 더 가지고 가실 분들은 더 가지고 가시고, 뭐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시고, 본인의 전략으로, 본인의 주관적으로, 본인을 믿으면서 그렇게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보다는 본인이 모든 걸 결정을 하셔서 투자하는 습관이 나중에 본인한테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정도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또 싫어하시니까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